안녕하세요. 인테리어 하는 성식이 형입니다. 이번 현장은 영등포의 아크로타워 현장에 와 있고요. 평수는 아직 비밀로 하겠습니다. 작은 평수를 극대화시켜서 정말 크게 만들어놨으니까요. 클라이언트 니즈는 거실을 정말 크게 갖고 싶다, 주방도 안 이쁘다, 그런 니즈가 있어서 하나씩 다 풀어드렸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현관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현관에는 목공으로 틀을 작업해서 필름 작업을 해드린 겁니다. 이쪽 문은 원래 있었던 건데 필름 작업만 해드린 거죠. 이 안에 팬트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팬트리장도 굳이 새로 바꿀 필요가 없어서 제가 그대로 재사용을 해드렸고요. 반대편에 보시면은 블론즈 거울로 리폼을 해드린 겁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테이프가 붙어 있지만 유리가 아직 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붙여놓은 상태고요. 현관 타일은 600에 600 포세린 타일, 디딤석 만들면서 졸리코트 다 쳐드린 거고요. 이 아파트에는 중문 없었죠. 근데 제가 자동 원 슬라이딩을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일반 원 슬라이딩은 어느 업체나 쉽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저는 이 자동 원 슬라이딩을 최대한 천정까지 붙이기 위해서 그 공법을 다 풀어드렸습니다. 어떤 공법이냐면 상가나 아파트 고가 굉장히 높은 게 있으면 천정을 낮추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 공사는 도란스 공사라고 하는데 천정에다 도란스를 걸고 이 중문이 굉장히 무거우기 때문에 그 힘을 버텨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원 슬라이딩 자동문은 차후에 AS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점검부가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뚜껑을 열고 AS를 보고 다시 원상복귀를 하는 거죠. 이 복도가 일반 업체분들께서는 각재를 대고 턱거보드를 대고 MDF를 대고 필름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면 이쪽에도 5cm, 이쪽에도 5cm 먹기 때문에 10cm란 공간이 죽어버리게 되죠. 저는 이 공간을 풀기 위해서 12mm MDF를 먼저 키워서 쫄대를 대고 턱거보드라는 공정을 빼버렸죠. 그 다음에 바로 MDF를 시공을 했고요. 이 한쪽에 튀어나온 공간이 25mm가 튀어나옵니다. 이쪽과 이쪽을 합치면 50mm가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 50이라는 공간을 더 벌 수 있던 공간이고요. 정면에 보이는 화장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모든 제품들이 아메리칸 스탠다드 종류고요. 이건 히든도 1:1 떨어지고 플랩장하고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져 있죠. 이 벽은 도적벽, 졸리컷을 다 시공한 거고요. 화장실은 어느 업체나 똑같지만 방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1차 방수, 2차 방수는 저희 팀이 다 하지만 3차 방수, 고마스 방수는 제가 무조건 합니다. 방수에 대해서는 정말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선반이 많이 필요 없다, 단 하나만 갖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타일로 다 접어드린 거고요. 자, 가시죠. 12m라는 복도가 생겼습니다. 작은 평수에 이렇게 긴 복도는 없을 겁니다. 이 궁금점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좌측에 옛날에는 세탁실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세탁기 있고 뒤에 선반이 있었는데 창고도 아니고 세탁실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벽이 조적벽인 걸 알고 과감히 오자마자 터버린 거고요. 공간을 틈으로써 이 주방이 정말 넓게 만들어졌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원래는 방이었죠. 클라이언트 니즈는 거실을 굉장히 넓게 쓰고 싶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은 두 부부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굳이 3개가 필요 없기 때문에 2개로 만들고 이 부위를 경량 칸막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틀 수 있는 공간이었죠. 벽에 모든 인터폰이나 공조기나 스위치나 보일러 조절기, 그게 다 이쪽에 있었는데 이 정면으로 다 옮겨드리고, 이쪽 보시면은 커다란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둥은 내력벽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벽도 마찬가지로 각을 져서 있으면 너무 투박하기 때문에 모서리만 살짝 양쪽으로 굴러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답답한 걸 털어 헤치는 것 같아요. 천장에 보시면은 등박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모양을 만들면서 LED 조명을 세팅을 해줬죠. 그럼으로써 굉장히 깔끔하게 부드럽게 만들어진 거고요. 에어컨은 원래 설치는 돼 있었지만 카바는 다 무광으로 재시공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거의 벽지하고 에어컨 뚜껑이 같게 만들어져 있고요. 또 여기에서 포인트 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안방에 들어가는 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을 과감히 틈으로써 공간을 열어주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복도가 만들어진 거죠. 옛날에는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화장실을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문을 열어줌으로써 안방 화장실이 아니라 공용 화장실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안방 화장실도 거실 화장실하고 똑같이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다 시공을 해드린 거고요. 이 턱이 왜 올라와 있냐? 안방 베란다에서 세탁기 배관을 끌고 왔습니다. 공정이 까다로워서 턱이 새길 수밖에 없었죠. 안방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클라이언트 니즈는 안방에는 잠만 주무신다는 라고 하셨습니다. 이 안방에 침대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첫
석탁 하나 들어가는 공간만 만들고 벽을 세웠습니다. 이쪽에 블론주 거울 유리를 하나 시공을 해드렸죠. 그래서 답답한 걸 다 해소하게 돼 있고요. 이 문도 여닫이가 아니라 슬라이딩 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쪽에는 신랑분의 드레스룸, 그 다음에 서재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오른쪽에는 신부님의 드레스룸, 화장대도 다 들어와 있고 문은 없이 만들어 놨습니다. 다. 이 집의 가장 포인트, 템바보드를 저희가 시공을 했고요. 블론주 거울을 시공함으로써 이 12m라는 거리가 반사돼서 극대화를 시켰다는 거. 이 마그네틱 조명도 11m라는 길이가 나왔죠. 필름지하고 바닥의 마루는 정말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필름지는 영림의 콘크리트 느낌 나는 스톤 제품이고요. 마루는 올고다의 로카라는 제품입니다. 사이즈는 600에 1200. 어느 업체나 마루는 다 계단식 시공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일자 시공을 했기 때문에 이 집이 정말 깐듯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주방에 나와 있는데 공사 전 사진은 기역자의 싱크대에 이쪽에 냉장고 있었고 아일랜드 조그만하게 하나 있었습니다. 세탁실 틈으로써 공간이 굉장히 넓어지면서 가전 패트리장 사용을 했고요. 전화번호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고 네일도 만들었고 콘센트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이쪽에는 홈바 제작을 하나 해드렸죠. 블론주 리프트 도어 스무스하게 열리고요. 간부 조명은 터치하면 꺼질 수 있고 불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아일랜드 식탁은 3200에 1200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크게 나왔죠. 이쪽에는 다운 드래프트 입체형이 와 있고요. 이쪽은 어떤 공간이냐면요, 차후에 다운 드리프트 산소 필터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교체할 때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 뒷문을 열면서 이 선반만 떼면은 간단하게 산소 필터를 교체할 수 있죠. 산소 필터 교체하는데 이쪽으로 만든 이유가 이쪽에 보면은 서랍이 정말 좋은 게 들어 있습니다. 서랍을 열었을 때 넓은 서랍이 나왔고 안에 보면 서랍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살리기 위해서 저 공간을 오픈시킨 거죠. 절수 페달 저희가 시공을 해놨죠. 자, 이렇게 하면 물이 나오고 밟으면 꺼지게 돼 있죠. 수전도 콜로 수전, 리바트에서 이번에 사용한 거고요. 네지녹스 싱크볼입니다. 스테는 때가 타기 때문에 그게 염려되지만 이 제품은 그럴 염려가 전혀 없죠. 소음도 밑에서 다 카바를 해주는 거고요. 이 스톤 제품이고요. 오염도 덜 되고 뜨거운 물건을 놔도 변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판은 비싸지만 판매는 정말 많이 되고 있는 제품이죠. 고객들은 마이너스 몰딩이나 무몰딩을 정말 쉽게 생각하시는데 무몰딩은 정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 벽면도 평탄화 작업을 해야 되고 천정도 평탄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목공 인건비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고 필름과 도배지가 만났을 때 끝에 부분이 서로 갈라지기 때문에 어느 업체에서는 얇게 실리콘을 쏘지만 그게 차후에는 누렇게 변색이 됩니다. 그게 단점이고요. 마이너스 몰딩도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시공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몰딩은 뭐냐면 천정 쪽에 도배가 가서 꺾어주면서 칼질을 해야 됩니다. 공법이 정말 까다롭기 때문에 마감이 조금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20년 노하우를 풀면서 몰딩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 끝에 제가 이번 현장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몰딩이 2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눈에 띄지도 않을 겸 필름을 말아 올렸을 때 분리돼서 밑에서 커팅하면 되는 거고 도배지는 위에서 커팅을 하게 되면은 서로 만나는 부위가 분리돼서 만나기 때문에 터지는 염려가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몰딩도 거의 보이지 않고 하자도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말 중점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요. 제가 이번 영상은 처음으로 찍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서툴었겠지만 다음 영상은 많이 준비를 해와서 구독자 여러분께 정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성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